자, 76페이지예요. 대리행위에 관한 것이죠. 자, 대리행위에서는 대리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대리인이 현명을 해야 합니다. 현명, 이걸 함으로써 대리행위가 인정됩니다. 그럼 현명이란 말은 뭐냐? 여기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76페이지 하단에 현명의 의의를 정리해놨죠. 현명이란 대리인이 상대방과 대리행위 할 때 그 대리인이 본인을 위함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위함, 이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는 것이죠. 자, 이게 본인을 위함을 표시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본인을 위한다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행위의 효과를, 이 효과, 이것을 본인에게 기소하기 위하여, 이런 본인의 기소. 효과라는 것은 권리 의무를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즉 대리행위함에 있어서 이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의무는 효과를 본인에게 기소시키기 위하여 이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을 상대방한테 표시하는 것을 현명이라 하고, 현명.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떻게 되냐? 본인이란 사람이 자기의 A 토지를 처분하라고 을에게 대리권 수여하면 수권행위, 그럼 이건 대리인이 되고, 대리인이 상대방 병을 만나서 A 토지 매매 계약을 함에 있어서 매도인은 갑이다. 그리고 나는 갑을 대리한다. 이 사람을 매도인 갑을 대신하는 사람이다 라고 표시하는 것. 이렇게 일반적으로 매도인 안에 갑이라는 요 표시를 하는 것, 요것을 현명이라 그래요. 요거 현명. 매도인이 갑이다. 매수인 병, 너는 지금 현재 본인 갑, 이 매도인, 이 사람을 위해서 나는 대리인 자격으로 이 대리행위를 하는 거다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이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거. 본인 매도인이 갑이라는 사실을 상대방 매수인 병한테 표시하는 것.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매매 계약에 따라서 효과는 이렇게 발생하겠죠. 효과가 이렇게 귀속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본인 여기에 귀속한다. 행위의 효과를 권리 의무가 여기에 귀속하는 것을 여기에 표시함으로써 나타나는 거다. 요 행위로 우리는 요 행위를 현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보통 현명은 본인 이름 쓰고, 본인 이름, 그리고 대리인 자격을 표시하고, 자격, 대리인이라는 걸 표시하고, 여기에 대리인 이름 씁니다. 대리를 한다 하고, 대리인 이름. 이렇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표시 방법이죠. 그래서 여기는 갑의 대리인 을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시한다. 이게 현명이에요, 현명. 현명하면 대리행위입니다. 따라서 A 토지 매매 계약은 대리행위다. 이렇게 표시했기 때문에 현명했으니까 요 A 토지 매매 계약은 대리행위다. 현명했을 때 대리행위입니다. 자, 77페이지 현명의 방법. 방법은 무제한이죠. 특별한 우리 법에 제한이 없습니다. 현명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본인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방법입니다. 거동에서 하든 말로 하든 글자로 표시하든 이거는 글로 표시하는 거죠. 본인 이름 쓰고 대리인 자격을 표시하고 대리인 이름 자기 이름 쓰면 이게 바로 글로 쓴다면 이거는 글씨로 나타낸 현명. 말로 하면 말에 의한 현명. 그 다음에 거동에 의한 현명도 가능하죠.
여기 갑으로부터 위임장을 이렇게 함께 받았다. 이 위임장을 이렇게 받았는데 이 위임장을 이렇게 제시하는 것. 제시하고 매도인 갑 또는 매도인 난에 자기 이름 써도 무방합니다. 대리인 자기 이름 써도. 왜? 이 제시행위가 뭐예요? 이게 바로 현명이라는 거죠. 현명. 자, 이런 내용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심지어 이 사례에서요. 매도인 난에다가 을 이렇게 쓰면서 여기에 위임장, 저기 갑으로부터 받은 위임장 있죠? 이것을 책상 위에 이렇게 제시하면서 매도인 난에다 이렇게 썼어요. 을이 자기 이름을. 이것도 역시 뭐라고요? 이런 거래행위도 현명이 있는데요. 이걸 서명대리라 그래요. 서명대리. 대리인 자기 이름을 써버리는 거죠. 대리인 자기 이름을 매도인 난에다가. 그런데 그냥 쓴 게 아니라 위임장을 제시하면서 했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 바로 서명대리다. 우리 교재에는 77페이지에 양갈로 3번에 현명의 방법. 거기에 마지막 두 줄에 보세요. 나아가 대리인이 본인의 명의로 법령행위를 하였더라도 대리인에게 대리회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한 유효한 대리가 된다. 그렇죠? 이것도 현명이 됐다. 만약에 서명대리는 이런 거죠. 갑의 매도인 난에다가 갑 이렇게 써버리고 갑 이름 누가 썼어요 이거? 갑 이름 쓰는 거? 대리인 을이 썼어요. 직접. 그럼 이것도 뭐예요? 매도인이 갑이라는 사실을 상대방한테 알려줬죠. 본인을 나타냈죠. 본인을 위해서 내가 이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을이 한 행위죠. 이걸 서명대리를 한다. 이렇게 하면 서명대리를 한다. 알아두시죠. 매도인 난에다가 본인 이름을 직접 써버리는 것. 누가?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마치 자기가 갑인 양 갑의 이름을 써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대리 의사가 있는 범위 안에서는 현명한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이죠.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 현명하지 아니한 경우요. 대리인이 현명하지 아니한 때, 이때는 첫 번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원칙. 대리인 자기 행위로 간주합니다. 우리 민법 115조에 이 해결하는 방법을 정해놨죠. 우리 교재 77페이지 반드시 이건 익혀두셔야 됩니다. 현명하지 않은 경우 115조 있습니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여기 자기를 위한 것이 자기가 누구예요? 이게 바로 대리인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자기에 위한 것으로 본다. 자기 행위로 본다는 것이죠. 간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대리권을 받은 A 토지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받은 을이라는 사람이 이 A 토지 대리행위를 할 때 매도인 난에 그냥 자기 이름을 쓰고 본인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현명하지 않은 거죠. 매도인, 을, 매수인, 병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대리인이라는 사람 을은 자기 스스로가 매도인 지위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 소유권 이전의 의무가 발생해버린다. 이게 되겠죠. 자기 행위로 이렇게 인정하니까 이래 됩니다. 이렇게. 여기 대해서 간주한다는 말은 뭐뭐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착오에 의한 취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취소 이것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장 안 된다. 여기 을은요, 내가 사실은 갑의 대리인 을 이렇게 요 앞에 써야 되는데 이걸 깜빡해서 표시상에 착오가 있었다. 착오가 있었으니 나 취소할란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자기 행위로 간주했기 때문에 그렇죠. 착오 주장이 안 된다. 취소 못 한다. 자, 이 내용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원칙. 현명하지 않았을 때. 다만 예외적으로 현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대리행위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리행위 인정한다 이 말은 뭐냐? 저기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기에 유효 상태로 인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대리인은 면책이죠. 즉 상대방은 대리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대리행위로 인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리행위를 인정한다는 말은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법효과가 유효한 내용으로 기술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본인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그럼 어떤 경우에 이 대리행위로 인정할 거냐라는 문제인데, 이것은 현명하지 않고 거래할 당시 상대방이라는 사람 있죠. 현명하지 않은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 여기에서는 병입니다. 그죠? 이 사례에서는 병이죠. 병. 이 매수인 병. 그렇죠? 병이라는 사람이 현명하지 않고 거래할 당시일지라도, 매매계할 당시에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상대방이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럴 때는 바로 대리행위로 인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상대방이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조금만 조심했으면 알 수 있었는데 몰랐다. 과실인 경우, 이런 이야기죠. 이런 경우에는 대리행위로 인정합니다. 현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에 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대리행위가 아닌 행위로 간주해서 대리인 스스로가 상대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이 대리인은 나는 표시상에 착오가 있으니까 나 취소를 한다. 나 책임 안 질란다. 이 말 못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거래 상대방이 현명하지 않았지만 너는 대리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했다든가, 또는 너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 이 상대방이 부주의했기 때문에 몰랐다. 이럴 때 보통 악의 또는 과실이라 그러죠. 이런 경우에 대리행위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본인과 상대방 사이 효과가 발생한다. 자, 그 다음에 대리행위에서 두 번째 알아야 될 내용이요. 그 대리행위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까?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입니다. 여기에 우리 민법은 원칙, 대리행위라는 것은 대리인이 하니까 대리인 기준, 대리인 표준이다. 대리인에게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다. 이걸 원칙으로 삼습니다. 대리인 표준. 기준, 이유는 뭐예요? 대리인 행위설이 통설이기 때문에, 우리 판례이고 통설, 그리고 민법의 태도도 대리인 행위설.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하는 것이다 라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대리행위의 주체는 대리인입니다. 그러면 대리인에게 흠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는 것이죠. 따라서 사기강박 당했느냐 안 당했느냐, 대리인이 당했느냐 안 당했느냐 중요하다 이 말이지. 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문제됐을 때 대리행위에서, 그러면 대리인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다는 것이지. 또 대리행위 안에서 선이냐 악이냐 문제가 되면 대리인이 선이냐 악이냐가 문제라는 것이지.
또 과실 유무가 문제될 때는 대리인이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자 유무의 판단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 그러냐 하면 대리행위를 본인의 지시에 쫓아서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 본인의 지시에 쫓아서, 본인의 지시. 자, 예컨대 본인이 특정한 사항을 위임해 두가지고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했어요. 그런데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면서 본인이 전부 다 지시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지시해서 그 지시에 따라서 대리인이 대리행위 했다면 이때는 모든 내용, 대리행위를 정한 것이 바로 본인에게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본인의 지시에 주자있기 때문에 본인을 기준으로 하자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본인의 지시에 쫓아라는 말이 있으면 본인을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대리행위에 하자 있냐 없냐 모든 사항을. 예컨대 만약에요 여기 갑이 어떤 이 부동산 소유권을 을한테 증여, 예컨대 을에게 병에게 증여하도록 했습니다. 병하게. 그러니까 재산을 좋은데 증여 좀 해주라. 증여하여 처리해달라고 대리권을 수했습니다. 그래서 을은 병에게 증여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병에게 증여 의사를 가지고 증여를 했습니다. 기부했다 이 말이에요. 기부. 따라서 을은 병으로 알고 드디어 증여했습니다. 근데 병은 쌍둥이였네요. 근데 진짜 병한테 간 게 아니라 병 다시한테 줘버렸네요. 증여하기로 이렇게 해버렸네요. 그럼 이때 증여에서 수증자에 대한 착오가 있었죠. 착오. 즉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문제가 되겠죠. 그럼 착오는요. 착오가 있는지 없는지,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죠? 중과실, 상대방의 착오, 즉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지 없는지, 착오 유무, 중과실 유무는 누구를 기준으로 해야 되겠어요? 본인 갑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을을 기준으로 이것을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기준. 을을 기준으로 해서 착오,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지 없는지,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게 인정되면 취소권을 발생하겠죠? 취소권은 권리니까 본인한테 기소합니다. 되겠죠? 근데 만약에 갑이 이렇게 지시했다면 이때는요 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시한 갑을 기준으로 중요한 착오가 있는지 중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이 지시의 경우에는 이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요. 그죠?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교재는 78페이지에 오면 대리행위 하자 해가지고 원칙 116조 해석해놨죠. 그 1항이 바로 116조 1항이 대리인 표준설입니다. 대리인 기준설. 일반적으로 대리인에게 어떠한 하자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다만 예외, 양갈로 2번에 있죠. 본인의 지시에 쫓아 대리행위를 한 경우라면 그때는 본인을 표준으로 해서 정한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이 대리행위에서는 대리행위를 하는 사람이 대리인이라고 했잖아요. 대리행위 세 번째.
대리인이 주체가 되어서 한다 했죠. 대리인이 주체가 되어서 대리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이 행위를 하는 대리인이라는 사람은 능력을 갖춰야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117조예요.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해놨죠. 요하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는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도 대리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도 유효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에 대해서 대리권을 수여하여 대리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이 상대방과 이렇게 대리행위를 하겠죠. 이 사람이 대리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한 능력이라는 이 사유를 가지고는 이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안 되냐? 바로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대리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대리행위를 했으니까 취소할 수 없고 이것은 유효가 확정되어 버리죠.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부분을 꼭 알아둬야 합니다. 첫 번째, 제한 능력자가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제한 능력을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어서 유효한 행위로 확정된다. 첫 번째. 두 번째, 그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필요는 없지만, 즉 제한 능력자이어도 대리행위를 할 수 있지만 그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이 대리행위 당시에 의사 능력이 없으면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최소한 대리인은 의사 능력자일 것. 따라서 의사 못육자인 대리인 상태에서 했다면, 이런 상태라면 대리행위는 무효입니다. 의사 무능력자의 행위는 무효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의사 능력은 최소한 갖춰야 한다. 이런 말을 우리 민법 117조가 의미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79페이지에요. 하단에 대리의 삼명관계 마지막으로 대리 효과입니다. 대리 효과란 말은 대리 행위로부터 발생한 결과물이죠. 그러니까 대리 효과는 대리 행위로부터 결과물이니까 권리와 의무 관계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권리와 의무. 그럼 권리와 의무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발생하는 관계죠. 여기에 권리와 의무 관계가 끼어드는 것이죠. 여기에. 따라서 본인이 행위는 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본인이 취득한 권리는 대리행위의 기본적 효과든 권리 의무든 거기서 발생하는 부수적 효과든 모두 포함합니다. 기본적 효과든 아니면 부수 효과든. 기본적 효과는 행위의 직접 권리 의무, 행위의 권리 의무, 그리고 이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또는 의무, 그 다음에 해제권, 취소권 등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본인한테 귀속한다 이 말이죠.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의무, 또 행위가
이행이 되지 않아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권과 손해배상 의무가 각각 발생하죠. 이것도 역시 본인한테. 또 계약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상대방 당사자가 해지할 수 있죠. 그 해제권도 본인에게. 또 취소가 발생하면 당해 대리행위를 취소하는 것도 본인에게 기소한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 효과뿐만 아니라 부수적 효과 모두가 본인한테 기소합니다. 기소할 때 직접 기소합니다. 직접 기소. 즉 대리인한테 권리가 만들어져서 발생한 뒤에 그 대리인이 자기가 취득한 권리를 본인한테 넘겨줌으로써 본인이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면 그 행위 효과로서 직접 본인한테 기소해버린다라는 것이죠. 직접 기소.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자, 이런 내용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대리를 볼까요? 복대리. 자, 먼저 복대리라는 개념은 대리인이 다시 본인을 위해서 일할 사람을 한 사람 더 선임하는 거예요. 복대리인은 복대리 제도, 복대리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거냐? 대리인이 선임 행위를 하니까 발생하는 본인을 위해서 일하는 대리인 지위를 갖게 됩니다. 이 사람이 복대리인이 되겠죠. 대리인의 행위에 의해서 본인의 대리인 자격을 갖게 되는 사람이 바로 복대리인이 됩니다. 복대리인의 지위죠. 지위는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때 여기에 대리인이 하는 행위예요. 대리인이. 이 선임행위 이름을 뭐라고 하냐? 두 번째, 이걸 복임행위라고 합니다. 대리인의 선임행위를, 즉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를 복임행위라 합니다. 이 복임행위는 대리인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하에 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이 복임행위는 절대 대리인의 행위지만 대리 행위는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복임행위를 하면 대리권이 대리인의 대리권을 그대로 존속하면서 복대리인한테 대리권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대리권이 병존한 상태로 존재하고 하나 만들어지죠. 이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대리권의 병존적, 설정적 행위다. 이게 복임행위입니다. 복임행위. 대리인의 행위로서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자기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대리인의 행위지만 대리 행위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 복임행위로부터 대리권이 만들어지죠. 이때 이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인데 언제나 임의 대리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복임행위, 대리인의 행위에 의해서 대리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률 규정에서 복대리인의 대리권이 만들어질래야 질 수가 없죠.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든 법정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든 그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 대리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임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임의 대리인이다. 이것이 복대리인의 지위이 되겠죠. 자,
그럼 문제가 뭐냐 하면 두 번째, 자, 대리인은 어떤 지위에 있냐 하면 본인의 신뢰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본인의 재산을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를 받게 된 사람이잖아요. 본인의 신뢰를 통해서 타인의 재산인 본인의 재산을 관리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지위를 자기가 직접 행사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통해서 행사해버리면 그 타인이 일하게 되면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처분할 수 있겠죠. 그러면 본인한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때는 대리인은 본인의 신뢰, 본인의 믿음을 위반할 수가 있죠. 그 신뢰를 배반할 수 있죠. 그로 인하여 본인한테 손해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를 했다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본인한테. 그 책임에 대한 내용이 우리 민법에 정해놨어요. 그래서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복임권이라고 합니다. 이 복임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부터 살펴보고 인정된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책임이 발생하겠죠. 책임에 관한 범위를 우리 민법에 정해놨습니다. 이 책임이란 것은 대리인이 본인한테 책임지는 거죠. 그 책임 범위는 어떤 거냐 보시겠습니다. 자, 두 가지죠. 첫 번째, 대리인에는 임의 대리인이 있죠. 임의 대리인의 경우는 본인의 특별한 신뢰에 의해서 대리권이 부여되어지게 된 사람이니까 복임권, 즉 타인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원칙적으로 없다 그러죠. 스스로 일을 처리해야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을 선임할 수 있는, 즉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복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 이게 바로 복임권인데 이것이 부정 안 된다라고 해야죠. 복임권 행사 못한다. 이거 인정되지 않는다. 안 돼. 다만 예외적으로 우리 민법이 허용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본인으로부터 승낙을 받거나 아니면 임의 대리인한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해 줍니다. 자, 이것이 이제 임의 대리인의 복임권의 인정 범위입니다. 원칙은 부정되나 아주 예외적으로 본인의 승낙을 받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복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복대리인을 선임해도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인정되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하게 되면 책임을 일정 범위 안에서 져야 됩니다. 그 책임의 범위는 임의 대리인은 이러한 제한된 범위 안에서 권한을 행사하니까 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부주의가 없어야 됩니다. 주의를 결여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죠. 이걸 우리는 과실 책임이라고 하죠. 과실 책임은 져야 한다. 어느 부분에 과실이냐 하면 선임을 제대로 못했다든가 아니면 감독을 제대로 못했다면 선임 감독상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 부주의가 있을 때 그때는 임의 대리인은 본인한테 대해서 책임을 져라. 그래서 과실 책임을 진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의 경우 어떠냐? 법정 대리인은 제한 능력자라는 본인을 위해서 그 사람의 거래 행위에 전부 다 관여해야 되도록 되어 있죠. 강제로 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법정 대리인의 할 일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 법정 대리인은 복임권을 무제한으로 허용해서 본인 제한 능력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다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자. 자기 혼자로 못하니까 복임권을 인정해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여기는 복임권이 언제나 인정됩니다. 복임권 언제나 인정합니다. 법정 대리인의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정 대리인의 성격 때문에. 그러면 책임은 어떻게 돼요?
책임은 무제한으로 져야겠죠.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본인인 제한해자 재산을 관리, 처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잘못이 없어도 무조건 책임진다. 일종의 법정 무과실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못이 없어도 책임져라. 만약에 본인한테 손해가 즉 제한능력자한테 손해가 발생하면 법정 대리인은 무조건 책임져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인권과 그에 따른 책임을 각각 기본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해 놓고, 다만 한 가지씩 임의 대리인한테도 책임 감경, 감면 사유를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한 개. 여기에 법정 대리인에 있어서도 감경 사유를 하나 한 개를 줍니다. 임의 대리인의 감면 사유는 뭐냐? 여기에요. 감면 사유는 만약에 본인의 지명에 따라서 본인의 지명에조차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책입니다. 책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지명한 그 사람을 본인이 시킨 대로 하는 것에 불과하죠. 따졌을 때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예외요. 예외적으로 그 본인이 지명한 그 사람이 불성실한, 부적임한 사람을 알고 했거나, 부적임 또는 성실하지 않더라라는 걸 알게 됐으면 알고서도, 누가 알고요? 저기는 임의 대리인이 알면서도 이런 상태, 지명받은 사람이 부적입니다, 불성실하다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냥 본인한테 통지도 하지 않고 해임 조치도 하지 않았어요. 해임을 시키지 않았어요. 이걸 게을리했어요. 이렇게 이런 걸 게을리했어요. 해태했다 그러죠. 해태. 게을리한 경우, 이럴 때만 손해가 발생한 만큼 책임을 줍니다. 이럴 때만 책임집니다. 즉 알고도 내버려 둔 경우죠. 손해 날 것 뻔히 알면서 내버려 둔 경우에만 책임진다. 어떤 경우에? 본인의 지명인 경우, 이때는 원칙적으로 뭐라고요? 책임 안 진다. 다만 이런 경우에 제한적으로 책임을 질 뿐이다. 부적인, 불성실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이야기도 해주지 않고, 또 선임해놨는 거 그냥 내버려 둬버리니까 막 마음대로 해버릴 거 아닙니까? 복대리인이. 그때 책임진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법정 대리인.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때, 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법정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다라고 하면, 이때는 과실 책임, 선임 감독상의 과실 책임으로 감경시켜 줍니다. 여기에 무과실 책임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복임행위를 통해서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일을 처리하다 보니 만약에 본인한테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선임 감독을 제대로 못했을 때만 책임을 진다. 그래서 과실 책임을 지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경하죠. 자, 부득이한 사유. 여기는 본인의 지명. 이렇게 적용된다. 자, 이 부분을 꼭 정리해야 됩니다.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복대리인의 지위. 본인의 대리인이요.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다. 복대리인은. 그리고 복임행위라는 대리인의 행위는 이러한 성질을 갖는다. 저런 내용들을 갖추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대리의 삼면관계 중에서 대리행위 그리고 대리효과 두 가지를 보고 또 복대리 제도를 살펴봤습니다. 복대리 제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측면을 꼭 알아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반드시 대리인의
지위와 또 다음에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을 때 그에 따르는 책임 관계 요 내용을 옆으로 쭉 진행되면서 연결시켜서 익혀 두셔야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83페이지의 협의의 무권 대리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